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 스마트폰 충전기 사기 위해 가지고 삼성전자 잠깐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이제 황리단 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길목인데 지금 이 시간쯤 되니까 이제 거기에 놀러 왔던 젊은이들이 다시 거기 터미널이 있거든요. 그쪽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걸어서 내려오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지난주는 실시간 검색어가 1위가 경주 날씨 이렇게 뜰 만큼 경주에 사람들이 많이 붐볐습니다. 황리단 길에 오는 청년들은 대도시에서도 많이 오는데요. 옷차림들이 아주 세련돼 있죠. 그러니까 글쎄요, 경주에 있는 뭐 청년들을 무시한다 또는 뭐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내가 뭐 이렇게 우러러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패션의 트렌드라든지 또는 생활 양태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선도하는 지역이 있고 또 나라가 있고 그걸 이제 또 따라가는 지역이 있고 또 나라가 있고 이런 거는 뭐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는 뉴욕에 있는 패션들이 이제 일본의 대도시를 거쳐 가지고 이제 서울에 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한 5년 정도의 격차가 난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실시간으로 교류가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바로바로 이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경주는 좀 작은 시골 도시잖아요. 근데 저는 경주는 굉장한 가능성을 또 가진, 지닌 그런 도시라고도 생각해요. 이렇게 동해안으로 뚫려 있고. 근데 아무튼 이제, 경주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시골 도시에 머물러 있었다 보니까, 경주에 있는 청년들도, 그런 이제 대도시에서 유입된, 청년들과 이렇게 섞이면서 무언가, 트렌드를 접해보고 또 변화해보고 그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 어떤 옷 형태를 입느냐 또는 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따라 해보느냐 뭐 이런 것들도 뭐 삶에 있어 가지고는 또 재미고 또 양념이고 뭐 삶의 또 활력이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력의 수준, 또 삶을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 세계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좋다는 것을 넘어가지고 우리 삶을 계속 지속시켜주는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일 종합 국력 철저히 분석한다라고 하는 월간 조선, 이건 작년 거예요. 2019년 9월자 월간 조선을 제가 잠깐 꺼내 봤습니다만은 조갑재 기자, 나이가 많은 아주 노회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노련하고 노련한 그런 뜻에서 노회한 기자가 되겠고 이분의 어떤 이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의 그 글을 소개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우익 진영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세세하게 가르고 또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심심찮게 보는데요. 특히 이제 조갑재 기자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왜 박원순 아들 박주신에 대한 그 치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병력 기피가 의심이 된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진 한번 찍어주면 될 텐데 최근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사망에 따라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귀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출두해서 또 증명하지 않는 걸 좀 저는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있어가지고도 조갑재 기자가 그쪽으로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광주 5.18에 대해서도 좀 그런다거나 뭐 최근에 있었던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좀 그렇다거나 해서 조갑재 저 기자는 왜 저러냐 이렇게 해서 싫어하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기자라고 생각돼요. 저는 제 영역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배울 게 있다면 심지어 유사시민으로 불리는 유시민이라든지
또는 뭐 김어준 같은, 제가 사실 김어준 영상은 안 봅니다. 저의 눈과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안 보고 있긴 한데, 배울 게 있다면 심지어 그런 사람에게서도 배우고, 쓸만한 게 있으면 시궁창에서도 꺼내가지고 씻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조갑제라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 면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저도 사실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울 점이 있으면 내가 취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경제력, 군사력, 국제호감도, 리더십 등에서 종합 비교를 하는데, 한국과 북한이 지금 당장 손잡아도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GDP, 그 다음에 기술 혁신 국가다 일본은, 그 다음에 전두환은 그 길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요. 일본은 모방하는 국가가 아니다, 천만의 독창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원천 기술은 한중일, 미국, 또 EU 이렇게 해서 원천 기술은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요. 특허 출원 양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건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삶의 1위, 삶의 질 1위는 도쿄다, 뭐 이런 것들. 정시의 출발률 세계 1위는 신칸센이다. 20초 먼저 출발했다고 사과를 했다. 20초 차이를 냈다고 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그런 게 신칸센이다. 뭐 쭉 나오다가요. 호감도는 독일에 이어서 2위다. 이런 것들. 호감도라는 거는 신뢰를 말합니다. 트러스트. 그래서 신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예측 가능한 어떤 정치의 수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언제 또 광장에서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혼탁한 수준을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이죠. 2016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뭐 10대 분야별 국가의 전략기술, 그 주요국들의 기술 수준 또는 기술 격차를 평가하는 그런 도표, 이런 것들도 중요한 지표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뭐 바이오, 또 국방, 뭐 나노, 뭐 환경, 뭐 정보통신, 의료, 뭐 이런 것들, 항공, 이런 것들. 거기 보면 이제 등급이 최고, 그 다음에 선도, 그 다음에 추격, 이렇게 있거든요. 최고는 이제 단연 미국이 압도합니다. 지수가 100에 올라가 있어요, 미국이. 그 다음에는 그 밑에서 이제 선도하는 거는 EU하고 일본이 이제 각축을 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격에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거기서 이제 또 각축을 벌리는, 이렇게 레벨을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건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까지만 정점을 찍고 나락으로 다시 곤두박질 치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올라가 가지고 우리도 최고의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 거는요, 문장 이해력, 문해도라고 합니다. 문장을 해석하는 힘, 문해력. 이게 이제 일본이 1등이다. 한국인은 평균 이하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볼까 해요. OECD는 2016년에 문장 이해력과 수치 이해력이 낮은 어른들, 여기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냈다 그래요. 이 보고서는 2012년 이 기관이 실시한 성인 경쟁력에 대한 국제조사 프로그램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e, 이렇게 해서 PIAAC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 하나 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문해력,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의 영향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한 것이다.
PIAAC 조사는 OECD 가맹 24개국의 16에서 65세 16만 6천 명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조사 항목은 세 분야였다. 문해력, 수치력,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한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흥미로운 것은 문해력이 좋으면 수치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높은 식으로 세 분야의 상관성이 강하였다는 점이다. 예, 문해력, 문장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문장 이해력이 강한 사람은 수학적 두뇌도 좋고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분석은 문해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비교 대상 22개국 중 문해력과 수치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서 3관왕을 차지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종합 2등은 핀란드, 3등은 네덜란드, 4등은 스웨덴, 5등은 노르웨이. 한국은 문해력에서 국제 평균치보다 낮은 10등, 수치력에서는 평균치보다 낮은 15등,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평균치와 같은 점수로 7등이었다. 10등, 15등, 7등. 한국인 16에서 65세의 특징은 고급 문해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고급 문해력. 한글 전용으로 문맹자는 거의 없어졌지만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읽을 순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권에 있는데 우리의 문장 중에 70% 이상은 이제 한자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제 간판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는 한글자예요. 소리 글자인데 뜻 글자는 이제 한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와서 읽을 수 있는 어떤 표지판, 간판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읽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신종 문맹자가 생겼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급 문해력 1등은 일본이다. 한자를 가타카나와 혼용한 덕분이다. 한자를 버린 한국과 대비된다. 한자를 버린 게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의식 고취,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국력 총화를 통해 가지고 부국과 강병을 이루어내야 되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내야 되는 아주 긴급한 시점이었고, 그 국민들의 통합성의 원천으로서 민족성을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전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있고요. 거품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민족은 뭐 어떻다, 뭐 당군까지 올라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일성이도 그 당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아예 당군을, 왕릉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이제 전 세계 문명을 선도한 게 이제 대동강 유역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점에서는 김일성의 어떤 그 민족, 어떤 파리와 비슷하게 닮아 있죠. 좌우가 좀 닮아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일 감정을 이제 가지고 국민들을 어떤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도 좌우가 똑같이 비슷하게 써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한자보다는 한글 위주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되는 그런 좀 패착이라고 할까요? 원래 언어, 문자라는 거는, 선도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예, 패권적인 게 있는 거죠. 우리의 예를 들어 돈, 한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권 능력이 없음에도 우리는 부채에 대한, 그래서 마지노선을 40%로 짜놨는 것을 우리 지금 좌익들은, 야, 그런 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돈 풀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합니다만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돈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언어에 있어서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패권 글자는 영어지 않습니까? 그 뜻을 함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깊이는 우리가 한글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한글날도 지나갔습니다만은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인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세종대왕 때에 중국 사신들이 중국 발음이 너무 개판이니까 그 중국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 중국어 파닉스로서 만들어낸 게 한글일 뿐이거든요. 근데 무슨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런 성군의 마음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금 재포장이 되면서 광화문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제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원래 이 몸이 비대하고 비만으로 당뇨로 죽은 사람인데 또 종모법을 통해 가지고 노비를 팽창시켜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궁핍하게 만들고 사대부들로만 구성된 사대부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성군이지 백성들에게는 착취의 온상이 된 임금이 세종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한자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과의 어떤 디바이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격차를 만들어내 가지고, 언어라는 거는 정보잖아요. 정보는 곧 부의 원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권력과 부의 원천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익들도 저렇게 반일 반미 하면서도 영어 배우러 다니고, 문재양의 딸내미도 일본에 유학 보냈었고, 박영선 씨 있잖아요. 지금 뭐 벤처 무슨 부 장관이잖아요. 그 사람도 아들을 일본에 엘리트 교육을 유학을 시키고 그러고, 임종석 있죠. 우리가 림종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종북 친화적인 그런 자도 자기 자식들은 이제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영어 가르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걔들도 그걸 아는 거죠. 그게 좋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좌익들이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맹점을 잘 파고들어서 정말 삶의 단물을 쪽쪽 잘 빨아먹고, 그들이 잘 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오히려 따라하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만큼, 이제 그때 조선시대 때는 한자였고 지금은 이제 영어죠. 그래서 영어를 학교에다가 각급 학교에다가 원어민을 다 배치를 해가지고 영어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한글 정신이 퇴색되고 민족 정신이 뭐 또 퇴색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일수록 영어를 독점하게 되는, 지금은 잉글리시 디바이드를 만들어내는, 그래가지고 삶에 있어서도 격차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복고일 선생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선도적이고 굉장히 앞질러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게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한글하고 같이 가르쳐야 된다. 인간은 3개 정도의 언어는 어릴 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뇌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문장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뭐 사기죄, 무고, 이런 거짓말 범죄가 분야별로 300배, 500배 인구 대비 더 높다고 하는 것들도 속이는 사람이 많아서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속는 사람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속는 사람이 많으니까 속이는 사람이 계속 더 창궐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적인 경쟁력, 또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이 한국 사회의 거짓말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신뢰를 높이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문해력, 문장 해석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황리단길을 방문하는 대도시의 패션이 뛰어난 그런 젊은이들을 따라하는 것도 뭐 삶에 있어서는 양념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양식, 삶의 양태는 어떤 것인가. 독일은 예를 들어서 생활 법령집 같은 경우에는 집에 식탁 옆에 가까운 곳에 비치해놓고 수시로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율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그런 것도 한번 따라해 볼 만하지 않는가, 관심 가지고 옷 입는 것만 따라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도서정가제가 이제 일몰제로 되어가지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도 그걸 굳이 계속 붙들고 있는,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주 뭐 책값이 높아지거나 또는 도서 시장이 뭐 붕괴된다거나, 그거는 과거에 뭐 의료는 이미
의료 산업은 민영화되어 있음에도 그게 민영화되면은 뭐 맹장 수술을 하는데 뭐 100만 원이 든다든지 뭐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00만 원이 된다든지 지금 다 그거 타고 다니거든요. 괜찮거든요. 경쟁 붙어가지고 더 서로 노력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사회든지 어느 국가든지 역사적으로 철도, 교통이죠. 운송. 그리고 이제 그 광산, 뭐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런 쪽이 그 노조가 아주 극심하게 강세지 않습니까? 아주 그 철옹성을 지키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다. 경쟁하면 오히려 더 좋아진다. 뭐 그런 것들도 곁들여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언어에 대한 격차를 없애는 데 있어 가지고는 독서율을 높여야 된다. 제가 약간 엇길로 빠져가지고 도서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수 한 병도 슈퍼에서 파는 게 다르고 편의점에서 파는 게 다르고 이마트에서 파는 게 다르고 저기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할머니가 얼려놓고 파는 게 물값이 다 다릅니다. 500원, 2,000원, 5,000원. 융플라우 거기 가면은 신라면 하나에 뭐 가격이 여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값을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정한다는 거, 국가가 정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웃긴 일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EU 이렇게 우리가 원천 기술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장의 해석 능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높여보자, 욕심을 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제가 남겨봅니다. 예, 감사합니다.